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늘 오후 한국을 방문합니다. 1박 2일 예정인데요. 한중 정상회담 일정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양국 정상들이 어떤 얘기할지, 어떤 논의할지 시장의 관심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에게 들어보죠. 용인대 박승찬 중국어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 주석이 오늘 방한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방한의 의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뭐 북한 핵 문제라든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다시피 단독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또 북한보다 먼저 방문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요.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에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고 나서 이제 또 한중 FTA가 지금 또 많이 진전이 있었는데, 즉 한중 FTA가 지금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된 사안이 조금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국 방문으로 인해서 11차 협상까지 진행된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좀 진전을 보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또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한국 원화와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오픈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아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정 전열했다는 리스크 해지라든가 관련된 수수료, 절감 등등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긍정적인 부분에 좀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을 또 하나 든다라면, 국내에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중 경제 협력이 더 하나 돈독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만금, 차이나 밸리, 타운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요번에 오시면서 한 250개 중국 기업들 같이 대동해 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이거로 인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 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에도 M&A라든가 중국 자본이 더 한국 경제에 깊숙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FTA 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11차 협상까지 진행됐는데요. 지금 진행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후 그다음에 6차 협상에서도 지금 진전이 있었고, 요번에 이제 끝나고 나서 시진핑 주석 한국 방문에 이제 12차 협상이 진행됐는데 급물살이 진행될 걸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중 FTA 부분에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이는 우리가 관세 장벽, 이게 FTA라는 게 관세 장벽을 넘어서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서비스까지 확대되는 개념인데, 지금 한중 부분에서는 관세 장벽이 문제가 아니고 비관세 장벽과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충분히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측은 철강이나 기계 등의 어떤 제조업 부문의 개방을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은 농수산물 개방을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해득실을 따져본다면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많은 부분들이 FTA가 언제 체결될 것이냐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한테도. 이게 언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가장 큰 부분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개방의 폭을 가지고 타결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 및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라든지 유통, 교육, 앞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커져감으로써 우리 기업들 가장 수혜를 볼 품목들, 이제 지금 대중 수출의 지금 폭은 앞으로 좀 줄어들 것이고, 결국 내수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투자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의 폭을 넓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감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우리 민감 품목들, 지금 농수산물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 지금 10차, 11차 오면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플렉서블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기 수학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중국이 과거 홍콩과 했던, 중국이 대만과 했던 이런 FTA 여러 가지 보고 일단 가능한 분야에도 빨리 통과는 시키는 일종의 조기 수학 프로그램을, 그런 그림을 가지고 FTA 체결을 하는 그런 컨셉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이 그동안의 위안화를 미국의 달러처럼 기축통화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번 예. 시진핑 주석 방한으로 한국 내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겠다 이런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디까지 윤곽이 좀 잡힐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위안화의 국제화는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통화의 국제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가 되는 무역 결제 통화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치 저장의 수단인 투자 통화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 단위로 쓸 수 있는 보유 통화까지 이렇게 흐름을 가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이제 무역 결제 통화를 시작하는 단계. 네.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중국이 지금 일단 먼저 주변화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홍콩, 마카오,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아시아권들, 또 그다음에 이제 번역할 넘어 동아시아로 넘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화로 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보폭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데 일단 가장 한국이 우호적으로 지금 뭐 접근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오면서 이런 걸 지금 원 위안화 이제 직거래 시장을 개설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에서 모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뭐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뭐 중국에 지금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우리 중국의 자회사랑 한국의 모회사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는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 뭐 지금 2030년까지 뭐 제조 강국, 무역 대국, 금융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드린 금융 강국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같이 이제 공을 하고 가야 될 분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중국 수출입 규모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2012년도에 한 8.4% 정도에서 작년 2013년도 한 20%까지 확대됐거든요. 앞으로 이 위안화 무역 결제는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풀어야 될 중국 위안화 국제화는 어떻게 뭐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본거래 자유화가 먼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투자 절차 간소화라든가 시장 결정 환율 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국제로 가기 위한 국제로 가기 위한 이런 과정을 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013년도 전 세계 통화에서 중국 통화 거래에서 한 2.2%밖에 안 되거든요. 세계 한 9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가야 될 거리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가장 옆에 있는 가장 무역 경제 관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한중 통화 수합 규모도 꽤 큰 규모로 했었고요. 그래서 한중 통화 수합도 이제 2년에서 5년까지 연장, 2017년 10월까지 아마 연장이 됐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도 일본과 중국 간 엔화 위안화 직접 거래도 지금 2022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 이제 통화 수합에 의한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이런 한국 기업의 위안화를 활용한 원 위안화 직거래는 또 활성화될 것이고 중국 쪽의 위안화 기축 통화를 위한 위안화 국제화는 아마 이게 주변 지역을 통해서 동아시아 국제화로 계속 뻗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계속 뻗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조금 멀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국제화를 교수님, 하기 위한 여러 군데. 네. 마지막으로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중 간의 경제 협력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좀 돼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 측면에서 제가 정부와 기업 측면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측면에서는 FTA를 지금 놓고 우리가 FTA는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원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간 품목을 제외하고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조기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 산업 중심으로 이제 조기 수학 프로그램을 활용한 접근 방법이 일괄 타결이 아니죠. 네. 일괄 타결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시간을 쫓기는 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한중 경제 협력, 중국 위안화 자본에 의한 여러 가지 협력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중국 자본의 국내 기업 M&A가 가속화되는 이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술적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켜줘야 될 것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한중 경제 협력에서 이게 우리한테 화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중국 시장을 외국 시장이 아니라 한국 시장 연동된 내수 시장으로서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중 FTA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한미, 우리가 전했던 한미, 한 EUFTA에서 얻어지는 비교 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접근하는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이제 중국을 보는, 뭐 지금은 중국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차이나 4.0 시대를 대비한 한중 경제 협력이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 차이나 1.0은 그냥 혁명의 시대였죠, 그죠? 정말 말 그대로. 차이나 2.0은 우리가 아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조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메이드 포 차이나죠. 차이나 3.0의 소비의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적인 측면에서 중국 시장이 외국 시장이 아니라 한국 시장과 연동된 내수 시장을 인식해야 된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많은 베네핏을 갖고 있다, 페이블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다가오는 4.0 시대, 4.0 시대는 메이드 위 차이나거든요. 근데 이게 상생 모델이죠. 한국에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다음에 우리의 소프트 밸류라고 하죠. 중국은 자본과 시장, 그다음에 이거 하드 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서로 상생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이 가까이 있는 장점을 가해서 세계를 같이 강하는 이런 차이나 4.0 시대를 대비한 한중 경제 협력을 우리가 빨리 먼저 치고 나가지 않으면 네. 기업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 시장은 우리만 보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네. 우리만 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좀 바른 전략적인 대비, 그다음에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G2 시대에 걸맞는 정말 국가적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인대 박승찬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이야기 오간지 살펴보고요. 머니트렌드 코너 이어집니다.